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국정원의 이른바 부정선거 공작, 하루가 다를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검찰은, 쉽게 얘기해서 검찰도 여러 질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선거 수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과 김용판 원세훈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수사팀,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여 건 중에서 2만 7천여 건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니다 해서 정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에서 들고 일어났죠. 봐라! 5만 몇천 건이라고 그러더니 2만 7천여 건은 아니지 않느냐? 부실 수사를 해서 과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수사팀에서 카운트 펀치를 먹였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리트윗 횟수가 무려 120만 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해 넣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보위하는 황교안, 그 하소연인 이진한 철저하게 막으려고 했죠. 수사팀 사표를 모두 다 쓰겠다고 맞서서 간신히 120만 건의 리트윗 글을 공소장에 추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드러난 게 있어요. 검찰이 제외키로 한 2만 7천 건 제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인 박사모, 박사모의 글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2만 7천여 건 국정원 글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인 박사모 간부 김모 씨가 작성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국정원 관리 계정과 함께 발견된 이 김모 씨, 박사모 간부 김모 씨의 트위터 계정에는 국정원 직원이 할당한 것으로 보이는 관리번호까지 매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팀은 박사모 회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서 국정원 직원들과 연계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수하에 PA, 프라이빗 에이전트라 해서 민간인들을 포함시키고 군 사이버 사령부 포함시키고 그리고 박사모 회원들까지 포함시켜서 결국은 부정선거 트윗질을 했던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참 웃기는 일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닌데요. 국정원은 언론사의 글을 리트윗했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과거. 그런데 국정원 심리전단의 모 팀장급 간부 이메일을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인터넷 매체 관리 대상 명단이라는 게 튀어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관리한대요. 국정원의 심리 정보전단 간부가. 이 명단에는 대표적인 보수 인터넷 매체와 지역신문, 보수 성향의 누리꾼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메일에는 국정원이 이들 매체의 대표 등에게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도록 PA, 프라이빗 에이전트, 즉 민간인 조력자들에게 지시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인터넷 매체를 관리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한 기사나 사설을 써달라고 청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저질 인터넷 매체들에서 기사를 쓰면 그걸 가지고 결국 리트윗하고 그런 저질 부역 기사를 쓴 인터넷 매체 30여 개가 어딘지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팀은 즉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국정원은 이거를 가지고 수백 수천만 수억 건에 이르는 박근혜 당선 문재인 당선 목적의 사이버 삐라를 뿌린 것 아닙니까? 이랬으니까 제대로 수사한다고 쫓겨났던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이건 3.15 부정선거와 같은 사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인 2012년 12월 16일 문재인 당시 후보와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댓글녀 김하영을 2박 3일 동안 밥도 물도 못 먹게 감금하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댓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문재인 후보는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2013년 올해죠. 9월 16일 김한길과 황우여 3자회담에서는 대선 개입,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내가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한길과 만나서는 내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게 당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가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방송 됐나 됐다 국민TV 아이가가 이번 주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합니다. 가수 손병유의 미니 콘서트,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특강, 이재희 이작가와 문희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공개방송으로 꾸미는 이번 한마당에 대구 경북조합원과 시민 모두를 초대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 143번지 1호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참언론 국민TV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함께 만들어 보시죠. 네, 정말 한심한 일 아닙니까? 트위터와 페이스북, 기타 등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대선 때 달궜던 그 수많은 악성 글들이 결국은 국정원이 관리하는 인터넷 매체의 이른바 부역성 기사였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경향신문은 국정원 지원이 퍼나른 인터넷 매체 기사 중 일부도 사실상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까지 말했다고는 검찰 관계자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인터넷 매체 30여 개가 어딘지 검찰은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팀은 즉시 밝혀야 됩니다. 저도 언론인 자처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국정원의 선물을 받고 민간인 조력자가 보내주는 국정원이 아닌 것처럼 혹시라도 들통날까 봐서 그런 선물이나 받아 국정원의 입맛에 맞는 기사나 사설을 쓱 갈기고 그걸 국정원 직원이 리트윗하고 트윗 난리 부르스를 치고 심지어는 사실상 국정원이 써준 기사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걸 기사랍시고 올려놨다는 거 정말 처질 매체들 아닙니까?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121만 건의 트위터글 다시 리트윗된 것까지 다 합치면은 수천만 수억 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지금도 나 몰라라 제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보십니까? 그런 뻔뻔스러운 이야기 늘어놓을 겁니까? 한겨레신문은 오늘 사설 박 대통령 박근혜 씨 121만 건 트위터 글을 보고도 버틸 텐가? 라고 질타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트위터 글이 또 무더기로 튀어나왔다. 지난번엔 5만여 건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100만 건을 훨씬 넘는다. 지난번 것과 합치면 선거 관련 글이 64만 7,443건, 정치 관련 글이 56만 2,785건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사이버 공간에 불법 유인물 100만 장 이상을 마구 뿌려댄 거나 마찬가지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아예 여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꼴이다. 사이버 공간에다 불법 유인물 100만 장을 마구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림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 다시 복사해가지고 뿌림까지 합치면 수천만 장, 수억 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트위터 글은 수많은 계정을 통해서 계속 퍼집니다.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또한 국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나선 걸 고려하면 군과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유무죄를 다루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또 여전히 대북 심리전은 필요하다며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모르쇠로 버티는 청와대와 국정원에도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이걸 보고도 대선, 총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내가 댓글로 당선됐단 말이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저는 댓글로 당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댓글로만 됐겠습니까? 예? 댓글은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부정이 저질러지지 않았을까 저는 의심을 합니다.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통계청, 재향군인회. 아니 온라인에서만 했겠냐고요. 자기들도 온라인 위력을 제대로 개량하지 못하고 있는데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가 아니었느냐 지금은 의심의 단계입니다만은 지금 그토록 꼬리를 자르려고 애를 쓰고 쉽게 풀 수 있는 일을 어렵게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이유가 사실은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러한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를 이명박이 획책해서 자기 자신을 당선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박근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것이 바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겁니다. 이번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도 지난번 1차 때처럼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에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애초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 업체에 의뢰하려 했으나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저지했다는 것이다. 20일에도 일과 시간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마지막까지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수사팀이 내일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자 뒤늦게 물러섰다는 걸 보면 저간의 사정이 짐작된다.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로 검찰 조직 전체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고 간 황교안 장관이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며 청와대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법치와 검찰의 수치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후배들과 검찰 조직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로 검찰 조직 전체를 정권의 충성스러운 개새끼로 만든 황교안 장관은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면서 청와대 신문권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법치와 검찰의 수치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후배들과 검찰 조직을 위해서 즉각 사표를 내고 떠나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은
이번에도 미심쩍은 행보를 보였다고 한다. 국정원 직원 4명 소환 문제를 자기가 조율하겠다고 해놓고 20일이나 뭉개고 있었다니 수사를 돕는 건지 방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20일에도 박근혜 후원 계좌를 올린 글 등 이미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2만 7천여 건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취소했다고 설명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입증은 됐으나 민간인 협조자가 올린 글이라 공소 유지 편의상 제외했다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니 진위를 왜곡한 셈이다. 지능적으로 수사를 왜곡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2만 7천여 건을 제외한 이유는 국정원의 협조자들이 작성한 글이라서 너무 공소유지가 복잡해지니까 편의상 뺀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 뺐다고 하니까 바로 이진환이가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새누리당에서 들고 일어나서 부실수사다. 부실수사로 확대 가장했다.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인 박사모 회원인 김모 씨의 계정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이들의 통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로 국정원과 박사모가 협력한 정황까지 포착해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범죄를 이진환 차장검사 황교안 장관은 결국은 외압에 의해서 뭉개는 겁니다. 닉슨도 그렇게 했어요. 특별수사를 해임을 하고 법무장관에게 명령했다가 법무장관이 사표를 말하면 결국은 닉슨 모가지 잘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권이 대처하는 자세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까? 지난번 1차 공소장 변경 때 수사 내용을 발설했던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공소장 내용을 사전 공개한 것은 검찰 내부의 수사 내용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뜻이다. 대대적인 감찰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 여당 인사들도 이제 분명한 증거 앞에서는 겸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보는 지금까지 본 한겨레 신문의 사설이나 기사의 흐름을 보면은 절대 헌정의 중단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 큰 화를 막기를 바란다는 한겨레 신문 사설의 이 말은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진정성이 있는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이거 조금만 양보했다간 진짜 대통령직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그럼 우리도 다 권력 놓아야 돼. 이런 두려움에 젖어서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조작하려고 든다면은 정말로 더 큰 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이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듣고 오는 동안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정자 조합원 가입 부탁드리고요. 요즘 조합원 가입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경향신문을 통해서 고지한 TV 개국 인력 모집에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 이것 또한 바로 국민TV에 보내는 국민들의 기대, 성원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그 시간을 앞당깁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래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조합원들 많이 가입해 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충남 보령시 청남면의 바른국민 바른언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의 녹스타님 역시 감사드리고요. 충남 당진시 채운동의 두소라님, 그리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슬비아빠님,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안야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뽀뚜님 감사드리고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사이버 안GA님, 예, 뭐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압니다.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흐림없는 누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초당마을 진진파파님 감사드립니다. 광주 서구 풍암동의 SK뷰 아파트의 이석동웅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세이버 엑슨님과 찡코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바람따라 마음따라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소개해 주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야님을 제외하고는 아직 출자금 납입은 안 하셨는데요. 조속히 출자금 납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과 업무 제휴를 맺은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의 광고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족과의 이별에 대비해서 상조 서비스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보험처럼 꼭 필요한 것이 되었는데요. 국민TV와 제휴를 맺은 상조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요,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1600-3267, 1600-3267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와 함께하는 곳 인터넷에 우리라이프 상조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약간의 미담이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 박군희님께서 광고에 나오는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에 나오는 홍대리님과 꼭 통화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통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조합원님인데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을 하셨답니다. 예, 국민TV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TV를 후원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겠다 해서 가입했다는 이런 미담도 있기는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저 그리고 노정면 기자, 김용민 단식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죠. 저는 한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윤일 오해숙 생활단식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도 좋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윤여일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디어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미 조합원이신 분에게는 정자하거나 혹은 자녀에게 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입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꼭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식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몸이 회복되기 전에 생활단식 이거 좋다더라 해가지고 또 단식에 도전하시면은 몸 상합니다. 잘못하면 가는 수도 있어요. 항상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라서 단식해서 큰 탈 없이 몸과 마음을 건강해 하는 단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광고는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향신문 사설 종북몰이가 일상화된 사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북한에 비하면 30배, 40배를 능가합니다. 재래식 무기 역시 북한이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장사정포라든지 뭐 미사일이라든지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쟁 수행 능력은 대한민국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어떤 군사 전문가들도 전쟁이 나면 남한이 괴멸적인 피해를 받기는 하겠지만은 북한 멸망은 시간 문제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북한, 종북 이런 식의 시대착오적인
주장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가 종북이라고 얘기를 국정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 믿지 않습니다. 제정신 똑바로 박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부자 세습, 3대 세습의 가난하기 짝이 없는 국민 모두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그야말로 통제된 사회 북한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냐 말입니다. 말하자면 통합진보당을 정신병자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게 국정원인데요. 통합진보당 사람들 만나보면 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예, 물론 일부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큰 피해를 개인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서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그런 분들도 없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마는 99%의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정상적인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대한민국을 계획하려는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지금도 종북 운운하는 인간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종북몰이가 일상화된 사회를 질타하는 경향신문의 사설 우리 겸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엊그제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종북하지 말고 차라리 월북하라고 소리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진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질의하던 중이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박 의원이 진 의원에게 동료 의원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이었다고 사과함으로써 소동은 일단락됐다고 한다. 그야말로 철부지 초선 의원이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기의 위상을 한번 뽐내기 위해서 철없는 소영웅주의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초선 의원들 중에서 잘 나가는 예컨대 김진태, 한 건, 두 건, 세 건 많이 하죠.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는 등 이딴 식의 발언을 통해서 전 김진태 의원 다음 춘천에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홍위병의 최전선에 나섰다가 그 다음 선거에서 당선된 예가 없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니까 좋은 자리 받아 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뽐받을 일 못 됩니다. 그런데 철없는 박대출 의원 그걸 뽐받다가 결국은 망신만 당한 겁니다. 하려면 끝까지 하든가. 예. 이 소동에는 음미해볼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매사를 종북 여하로 판단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자리라 해도 종북적 발언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집권 세력의 정서가 표출된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런 사건이 그저 해프닝 정도로 생각될 만큼 일상화됐다는 점이다. 우리는 가히 종북몰이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코카시즘의 시대입니다. 코리아 메카시즘이라고 해서 코카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박대출이나 김진태나 윤상현이나 그야말로 메카시의 화신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대한민국을 무려 50년, 60년 전의 미국으로 몰고 가서 그야말로 종북 광풍으로 대한민국을 얼어붙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새누리당 그 밑바닥의 정서로 깔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겁니다. 여긴 다 우리 잘못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오냐오냐 하고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겠지. 아이 무슨 문제야. 노인들에 대한 복지 약속을 어겨도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좋다 넘어갔던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런 메카시즘, 코카시즘의 광풍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색깔론, 종북몰이의 역사는 길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 사례는 많다. 2010년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것과 대해 정운찬 당시 총리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종북적 행태라고 공격했다. 희한한 것은 정부 비판, 비국민, 종북을 등식화할 정도로 이들의 사고체계가 단순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야당을 지지한 젊은 층에 대고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이 했던 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가서 살지란 말도 별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른바 자칭 보수들 사고방식 정말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자기들에게 반대하면 빨갱이고 자기들에게 반대하면 종북이라는 것은 1950년 남북전쟁의 비극 속에서 일어났던 그야말로 상대방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야만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그러한 야만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종북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상실케 만들고 점점 대한민국을 암울하게 만드는 바로 그 주범들입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정부를 비판하면 종북이고 빨갱이란 이분법적 비논리와 폭력이 활개치고 있다. 박 의원은 작은 사례일 뿐이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에 덧붙여 이념적 양극화마저 진행되는 듯하다. 이념마저 걸핏하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공안적 풍토에서 양심과 가치의 문제를 존중하는 인식은 자리할 곳이 없다. 과대망상적 종북몰이는 도리어 우리 안보 논의의 수준을 메카시즘 시대로 후퇴시킬 뿐이다. 네, 보수주의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권력과 재물 앞에서는 너그럽고 자유와 인권 앞에서는 경직되어 있지 않은가?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 그리고 박정희 독재 정권에 협력했고 오늘날에도 앞에서는 국익을 부르짖으면서 뒤로는 국방의 업무마저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다는 빨갱이, 친북 좌파로 모는 데 익숙하지 않은가? 이것이 건전보수라는 단어가 행룡모순이 되는 까닭이다 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주의자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됩니다. 당신들 보수 맞습니까? 보수란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외세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세 팔아먹으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종북 빨갱이 북한을 갖다가 빌미로 모두 다 매도하는 이런 인간들이 보수주의라면 정말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보수냐 진보냐 이런 문제에 관계없이 하루하루 벌어먹기에 바쁜 서민들,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더라도 어느 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어느 것이 진정한 매국인지 한 번쯤은 판단해서 이런 매국주의자들의 집단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치환의 세상이 달라졌다. 듣고 오죠. 네. 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황수아빠님, 경남 거제시 동부면의 연장님, 그리고 부산 동래구 맹륜동의 착한 동키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새로 PD와 기자들 뽑고 있는데 지원서가 몇 터지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제가 방금 정확하게 물어봤더니 300여 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거 끝날 때 되면 1000명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느 분이지? 운명아 뷰키라님, 창원에 계신 분인데요. 후배 둘이 조합원 되기를 저한테 물었습니다. 기쁘게 가이드했습니다. 월요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지난 1960년 유태인 학살을 주도했던 아돌프 하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돼서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미국 한 매체의 특파원 자격으로 이 재판을 방청하면서 방청계를 보내죠. 그걸 책으로 묶은 게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재판 방청기지만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악의 평범성. 악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이히만은 재판 과정에서 자기는 상관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아이히만이 누굽니까? 유태인 학살 아우슈비츠의 주범입니다. 상관이 시킨 대로 했다. 누구하고 닮았죠? 충격적인 것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아이히만은 사악하고 악마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실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결국 개인적 차원에서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학살을 자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천착한 결과 악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자질이 있어야만 악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게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아렌트의 결론인데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범하게 행하는 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 악을 외면하는 것, 그것도 또한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렌트의 주장은 자신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은 것, 그걸 무사유라고 하는데요. 네. 아이히만 결코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아렌트의 고찰은 보편성을 가집니다. 악은 결코 특정 악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사유, 그것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넣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말입니다. 박근혜 부정선거 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무사유하지 않고 바로 진실을 위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의인인 겁니다. 박근혜가 그토록 비호했던 인권 운운했던 댓글력 김하영은 마치 아이히만처럼 무사유 아무 생각 없이 악의 지시를 이행했기 때문에 범죄자인 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일파만파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할 말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첫 번째는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비록 황교안과 그리고 이미 쫓겨난 조영곤 그리고 이진환 검찰 간부들의 박근혜 비호 옹호 때문에 진실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검사들 지금 악의 지시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요. 트위터 혁명을 일으켜서 독재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대한민국에서는 트위터 쿠데타를 국정원이 일으킨 겁니다. 트위터 쿠데타를 군 사이버 사령부가 일으켰던 겁니다. 사이버 유인물 수천만 장을 뿌려서 박근혜를 당선시키려 했던 겁니다. 설사 1000번 만번 양보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손 치더라도 전혀 연기가 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사과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을 군 사이버 사령부를 국가보훈처를 계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제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딴 소리나 찌끄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2013년 겨울 속은 타지만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